전해드린 대로 북한은 밤사이에 군용기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연쇄 도발을 벌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대응 태세는 연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위원님 먼저 북한이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군용기와 탄도미사일을 사용해서 이제 도발을 감행했잖아요. 이 연이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초기에는 예. 탄도미사일 관련된 활동들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핵실험이라던가 이런 쪽 활동으로 향후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지난 연합훈련 시기에 특별한 이제 북한 쪽에서 보였어야 될 군사훈련이나 이런 활동들이 많이 안 보였었거든요. 예. 그런 활동들이 오히려 뒤쪽으로 좀 밀리면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경향이 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양쪽에 좀 서로 좀 엇갈린 이런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그 끝에 예. 이제 핵실험 같은 이런 전략적인 도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과거에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그런 국지 도발 관련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발사한 미사일을 보면 평양 순안에서 발사해서 650km를 비행했다고 하잖아요. 이번 쏜 미사일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이제 거리에 대한 평가라든가 고도에 대한 평가가 합참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 평가 내용들은 최종적으로 한번 재평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다만 활동 측면에서 이제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 등장했다,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기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어제 이제 공군 관련된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지금 섞인 상태로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사일 발사에 앞서서 이제 북한 군용기 10여 기가 전술 조치선 이남까지 내려왔다고 이제 언론 보도도 있고 이제 군도 발표를 했었는데, 이 전술 조치선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항공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차가 신형과 구형 사이에 크게 속도 차가 안 날 수 있겠지만,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신형이냐 구형이냐에 상관없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거리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전술 조치에 필요한 그런 선들을 설정을 해놓고 전술 대응을 군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네, 이번 미사일 도발, 오늘 새벽 미사일 도발은 우리 군이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제 있었던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북한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이게 늑장 공개라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군이 공개하고 공개 안 하고 이런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기준은 결국에는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나 평가를 군 내부에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탄도미사일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자주 이렇게 내용들을 자세하게 공개를 하시는 편이었고요. 반면에 순항미사일이라던가 각 군의 세부 활동에 대해서는 잘 공개를 안 하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기억하셔야 될 순간들이 있는데, 이런 공군 활동이라던가 이런 세부적인 병종 활동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시는 경우에는 뭔가 이상징후를 좀 느끼신 상황에서 공개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공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형태의 양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발표하신 내용상에서 봤었을 때도 굳이 이걸 발표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내용도 사실 좀 있다라고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굳이 공개를 한다. 과거에도 비슷하게 전 정권 시절에도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신 내용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때는 아무래도 국제도발이라던가 이런 거하고 연계돼서 활동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먼저 얘기를 하신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도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북한이 연이어서 도발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공개를 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양상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많은 수의 항공기가 출격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반드시 특이한 상황은 아닐 수 있거든요. 반면에 어제 밤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날씨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 특히나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형 항공기들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굉장히 안 좋은 조건 하에서 뭐 전투기라던가 그리고 탄도미사일 관련된 활동들이 같이 있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판단에 따라서 공개하시는 것도 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순항 미사일이 이 발사 고도 그 순항 고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군이 포착하지 않은 것 아니냐, 못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참에 문의를 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고도가 낮아서 탐지를 못 하셨습니까라는 직접적인 질문을 아마 하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 크게 문제는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게 저희도 정보 자산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조기 경보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문제였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많은 정보가 공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우리 군의 대응 태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 4일 현무 미사일 발사 실패에 이어서 5일에는 에이테크스 미사일 한 발이 사격 이후 추격 신호가 끊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정밀 유도 무기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하고 평가를 해서 배치를 하는 절차와 그리고 배치되고 난 다음에 잘 보관하는 과정 그리고 보관 과정에서 이게 잘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고 검증하는 절차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활동들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군이 에이테크스가 실종된 걸 숨겼다. 나아가서 제대로 발사된 것처럼 거짓말했다라는 의혹도 있잖아요. 거짓말을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우리 군이 추적을 하지 못했다고 봐야 될까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었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고 결국에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추적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군의 발표대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미사일은 또 정상 비행을 했던 상태였었다라고 한다면 낙탄 지점에서 관측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날아가는 그 미사일을 추적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었는지를 부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훈련 과정의 일부로 포함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절차 같은 것들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그 훈련 부족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훈련 부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절차상의 문제, 발사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었다라는 게 군의 발표였었고 오히려 그 미사일 체계 쪽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현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정말 민가랑 가까운 거리에 낙하돼서 정말 큰일 날 뻔한 일로도 번질 뻔했는데 지금 이렇게 북한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군의 신뢰가 점점 추락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들도 국민께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빠르게 공개를 하셨어야 됐다라고 빨랐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처음에 사고가 있었을 때 탄두부 같은 경우에는 1km 지점 그리고 추진체 같은 경우에 1.4km 지점에 위치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점이 어딘지를 예측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보안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침묵을 해줬던 것뿐인 거고요. 다만 그 위치들이 얼마나 위험한 위치였을지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민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 방문했었을 때 낙하 지점들을 확인을 했었지만 그 위치가 유류 저장소 인근 POL이라고 하죠. 그 인근 내 추진체가 떨어져 있었다라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잠깐은 확인을 했지만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미군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없느냐라는 질문했을 때 밀봉이 돼 있고 해서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이제 답변이 왔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미 공조가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이제 궁금증도 있을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자,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계약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계약을 맺은 것보다 더 문제는 저희가 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뭐 만약에 국내에서 사격을 할 수 없다면 미국에 가서라도 우리 요원들이 직접 장비를 다뤄가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같이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군 상황, 군 기강을 봤을 때 현재 이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사일 선제 타격 그리고 요격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의구심도 많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차피 미사일로는 선제 타격 안 됩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탄두가 재래식 탄두를 가지고는 뭐 킬체인에서 뭐 지대지 미사일로 이걸 뭐 선제 타격을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게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쪽에선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친구들은 핵을 탄두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동 발사대가 사격하면 바로 그 현장을 떠날 텐데 떠나더라도 벗어나기 전에 피폭 범위 안에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재래식 탄두를 사용하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아무리 빨리 쏜다라고 하더라도 지대지 미사일로 대응할 방법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동 표적 처리 능력을 높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자면은 뭐 F-35라던가 아니면은 리퍼 같은 이런 고성능 전투기나 무인기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위원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한창 얘기했던 그 삼축 체계 중에 삼축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대지 미사일을 계속 전력으로 고려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신다면 뭐 월성에서 연료봉이라도 빼서 핵무장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자, 그 뭐 어쨌든 뭐 개인적인 의견이신, 핵무장 관련해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뭐 군의 체질을 뭐 전반적으로 뭐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질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좀 더 스마트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 같은 사례들을 보면 뭐 커다란 지대지 미사일 이런 걸 사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정밀한 유도 무기를 뭐 탄두 중량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심지어 탄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위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